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국제정치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보 관련한 주요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북한 정말 갈 때까지 완전히 맛이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썸네일에도 알려드렸듯이 단독 미국의 F-35가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북한이 정말 갈 때까지 간 것 같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며 군량미라도 방출해 주민에게 특별 공급을 하며 민심을 다잡던 북한이 이제는 태양절 특별 공급 물품을 주민에게 돈을 받고 파는 지경에 이르러 주민들의 분노가 크게 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은 매년 4월의 김일성 생일을 태양절, 2월의 김정의 생일을 광명성절이라고 하며 민족 최대의 명절로 규정하고 주민들에게 대대적인 선물 공세를 펴며 민심을 다잡는데요. 이번 태양절 특별 공급은 무상이 아닌 유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데일리 NK는 4월 14일 양강도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9일부터 양강도 일대 주민들에 대한 태양절 명절 공급이 시작되었지만 갑상군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 명절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군 소속 일꾼들이 상급기관이 있는 도에 태양절 특별 공급 물자를 받으러 갔는데 상급기관인 도 일꾼들은 돈을 내놓으라며 외상으로 줬다가 그 돈을 언제 누구에게 받겠냐며 하급기관 간부들을 내쫓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예전 같으면 수령의 탄신일을 잘 보내라는 의미로 물자를 공급하곤 했지만 올해는 태양절임에도 불구하고 금전 문제를 따지면서 명절 물자도 주지도 않고 있다 라고 토로했는데요. 북한 주민들은 이제 명절 공급에 대해 체념한 지 오래됐다. 자력경생, 자급자족만이 살 길이다 라며 국가에 대한 기대가 일말도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명절 특별 공급은 북한 세습 정권에 대한 이 분노한 민심을 다잡는 유일한 당근 같은 행사였는데요. 이제 당근은 사라지고 채찍만 남은 체제, 과연 얼마나 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태양절, 지금 4월 15일 오늘이 태양절이라고 하는데 김일성 생일이죠. 그리고 이제 광명성절은 김정일 생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추석과 설날을 최대 명절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태양절과 광명성절이 최대 명절이고 추석, 설날은 안 셉니다. 자, 그래서 매년 이제 이렇게 태양절이나 광명성절 되면 선물을 나눠줘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아니 선물 주면 좋은 거 아닌가? 안 줘도 그만 아닌가?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가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지 않아도 이상할 바가 전혀 없죠. 그런데 북한은 공산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이 모든 국민들은 국가에서 월급을 주는 공무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명절 보너스를 줘야 되죠. 우리도 공무원들 명절 보너스 주죠. 여기도 명절 보너스 줘야 됩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는 그나마 평월에는 배급을 전혀, 즉 평월에는 월급을 전혀 못 주고 있다가 이 명절에는 약간이나마 배급을, 즉 보너스를 줬는데 올해는 이마저도 돈 내라 이겁니다. 아니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하나도 주지 않고 월급 좀 내라고 했더니 월급 왜 안 줘? 라고 했더니 그럼 돈 내. 라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체제에서 국민들이 그 공무원 사회, 국가 전체가 공무원들인데 그 최고 수장, 즉 수령이죠. 우리가 지금 시장 군수 이런 사람들이 되겠는데 그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일은 시키고 공무원이라고 일은 시키고 그리고 돈은 뜯어내고 수령 동상 바로 잡아야 된다. 수령 동상을 지하화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 돈은 자꾸 뜯어가고 노동력 투입하고 그러면서 월급은 주지 않는데 어느 공무원이 국가에 충성하겠습니까? 지금 북한이 그렇게 된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90년대 고난의 행군처럼 믿을 거는 군대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군인들에게 국경지역 그리고 전현지역 이 휴전선 지역 여기에는 30발들이 탄창을 전부 다 지급을 하고 그리고 일반 부대들 북한에 있는 일반 부대들에게는 개인당 전부 3발이 실탄 3발이든 탄창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언제 어디서든 소요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끔 무장을 다 시켜준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런 북한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노력할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만 더 놔두면 아니면 조금만 더 트리거를 한번 탁 당겨주면 그냥 무너지게 돼 있는 상황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지금 자꾸 여기를 지탱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 지탱해 주면 안 되는 거 이제 눈에 보이시죠? 여러분들도 노력하면 됩니다. 두 번째인데요. 고소한 소식입니다. 최근 반도체 대란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대만의 반도체 기업 TSMC가 중국에 강력한 한방을 먹였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사용되는 첨단 반도체 공급을 전격 중단해 중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이 연일 대만에 대한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만이 중국에게 강력한 일격을 가해 중국군이 비상이라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4월 13일 보도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TSMC는 최근 발표된 미 상무부의 대중국 블랙리스트에 따라 중국 기업인 파이티움에 대한 반도체 공급을 전격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파이티움은 중국의 슈퍼컴퓨터 제조 회사로 중국 각 분야에서 운용되는 214대의 슈퍼컴퓨터 가운데 거의 대부분에 들어가는 중앙처리 장치, 즉 CPU를 공급하는 기업인데요. TSMC가 파이티움에 대한 반도체 공급을 중단할 경우 파이티움은 7나노미터급 반도체를 구하지 못해 슈퍼컴퓨터용 CPU 생산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TSMC의 대중국 반도체 공급 중단 선언은 중국에게 치명타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7나노미터급 반도체를 자체 생산하겠다며 우한 홍신 반도체 제조공사에 1123억 위안, 한화 약 20조 원을 투자했다가 소위 먹튀를 당해 아연 실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연이어 터진 TSMC의 반도체 공급 중단 선언으로 이제 중국의 슈퍼컴퓨터 추가 보유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최근 파이티움이 중국 인민해방군에 납품해온 슈퍼컴퓨터 칩은 주로 신형 ICBM이나 극초음속 미사일의 개발과 제작에 사용되어 왔는데요. 대만이 잘 키운 반도체 업체가 중국의 전략자산 증강 구상을 뿌리채 흔들고 있습니다. TSMC, 세계 파운드리 시장을 70%를 장악하고 있는 막강한 반도체 기업이죠. 원래는 한 50% 선이었다가 트럼프 정부의 중국 화웨이 제재 여기에 이제 동참을 해서 하다 보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 EPL에 동참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완전히 여기다가 물량을 몰아줘 버린 겁니다. 그래서 70%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19%는 삼성전자, 그리고 나머지 한 10% 가지고 이제 전 세계 모든 기업이 나눠 가지고 있는데 완전히 시장 지배 기업이죠. 여기에서 중국의 회사에 파운트리라고 하는 회사에 반도체를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7나노미터급. 그런데 이게 이제 슈퍼컴퓨터 칩에 들어가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은 뭐 우리 기상청도 뭐 중국제 슈퍼컴퓨터 사고 하는 마당이니까 중국이 214대의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있고 또 슈퍼컴퓨터도 한 2, 3년 지나면 슈퍼컴퓨터가 더 이상 슈퍼가 아닌 상황이 오죠. 워낙 기술 발전이 빠르니까. 그래서 계속 슈퍼컴퓨터를 생산해 내야 되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슈퍼컴퓨터를 사용하는 그 분야가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당연히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이 IT 제한에 있어서 여기도 제재기업이에요. 그 제재기업에 이제 결국 TSMC가 이제는 공급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해버리니까 이제 중국 완전히 비상 걸린 겁니다. 이런 것들을 중국이 미리 예상해서 반도체 굴기, 그래가지고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해외 타국의 영향을 받지 않는 반도체를 독립하겠다라고 해서 여러 회사에 투자를 했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선두주자가 바로 우한 홍신 반도체였는데 거기가 알고 보니까 먹튀였던 것이죠. 그냥 뭐 돈 20조 원 받고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반도체 굴기, 반도체 독립이 안 되게 돼 버렸어요. 먹튀해 버렸으니까. 그러면 TSMC라도 계속 공급해 줘야 되겠는데 TSMC는 공급 못 하겠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슈퍼컴퓨터 생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슈퍼컴퓨터 가지고 극초음속 미사일도 만들어야 되고 더 개발해야 되고 ICBM도 만들어야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안 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는 협박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데 대만은 그럼 니들 우리 공격하면 니들은 산업이 마비야. 자, 잘 키운 기업 하나가 중국의 산업을 마비시킬 수 있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산업의 대동맥이 바로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그 동맥경화를 만들어 버리겠다. 니들 그러고도 생존할 수 있어? 우리 때리면 뭐해? 이거죠. 자, 그래서 참 아쉬운 것이 삼성전자도 이렇게 잘 키웠다면 우리 삼성전자도 정말 어마어마한 억제력을 가지게 되는 기업이 됐을 텐데 우리 정부가 삼성전자를 오히려 두들겨 패고 있으니까 우리 삼성전자는 이런 지배력을 가질 수 없게 되고 이런 군사적인 정치적인 억제력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이 될 뻔했는데 못하게 우리 정부가 막고 있었던 것이죠. 뭐 반미 하면서 오히려 이 정부가 삼성전자를 더 키워줬으면 정말로 미국에 대한 억제력도 가지게 되었을 텐데 삼성전자 하도 때려잡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게 된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이 TSMC의 소신 있는 이 정책 때문에 중국이 산업에 치명타를 입게 되었다라는 즐거운 소식을 알려드리고요. 세 번째 놀라운 소식 알려드립니다. 미 공군 소속의 F-35A 전투기가 사상 최초로 한반도 상공에서 식별됐다는 소식입니다. 본토 네바다주에 있어야 할 전투기가 왜 충청북도 상공에 나타났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4월 14일 오후 6시경 충청북도 청주 상공에서 미 공군 식별 부호를 가진 F-35A 전투기의 ADS-B 시그널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전투기는 청주기지에 배치된 우리 공군 제17 전투비행단의 F-35A와 다른 도색, 다른 식별 부호를 하고 있었는데요. 13-5067이라는 기체번호 조회 결과 주한미군이 아닌 미 공군 소속 기체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전투기는 미 본토 네바다주 넬리스 공군기지에 주둔하는 제6 무장비행대 소속 기체로 확인됐는데요. 지난해 일본 미자와 기지 일대에서 장기간 식별되었던 F-35A 블락 3 기체로 다양한 무장 운용이 가능해 당장에라도 실전 투입을 할 수 있는 기체입니다. 이 기체가 충북 상공에 나타난 것은 현재 F-35A 전투기의 전력화 작업을 진행 중인 우리 공군 제17 전투비행단 예하의 제151 전투비행대대와 제152 전투비행대대의 실무장 운용과 전술 훈련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번에 식별된 미 공군 전투기는 해외의 F-35A 운용부대가 작전에 투입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체입니다. 일본은 지난해 연말 해당 기체가 미자와 일대에 출현한 뒤 올해 3월부터 항공자위대 F-35A 전투기들의 초계 작전 투입에 들어갔는데요. 이제 우리 공군 F-35A도 이르면 올 연말 실전 투입이 가능한 전투준비 태세를 갖출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여기 바로 이 기체가 왔습니다. 13-5067 그러니까 2013년에 만든 F-35란 말이 되는데 초창기형 F-35죠. 블락 3로 지금 업그레이드 되어 있고 이게 한국 청주 상공에서 식별되었습니다. 청주는 바로 17 전투비행단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썬더 자기가 이제 내가 원래 F-35를 라이트닝 2라고 하는데 내가 썬더 그러니까 라이트닝하고 썬더가 쳐야 이제 라이트닝이 생성되죠. 내가 바로 그 놈이야. 내가 바로 F-35야 라고 하면서 이제 자신의 신분을 딱 밝히고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도 그럴 것이 청주는 민간공항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사고를 우려해서 이렇게 ADS-B를 켰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저는 여기에서 아주 의미 깊게 보는 것이 이 기체는 실제 작전에 투입해서 하는 그 부대 소속이 아니고 미국이 해외 판매를 한 그 판매 국가에 가서 교관 임무를 수행하는 그 기체입니다. F-35는 2인승이 없죠. 1인승밖에 없습니다. 2인승이 있어야 후방석에 교관이 탑승을 하고 학생 조종사가 전방석에 타고 이렇게 해서 조종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할 수가 있는데 F-35는 오직 1인승밖에 없기 때문에 그 교관이 같이 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비행 기량 훈련은 최초 비행하기 전에 시뮬레이터로 전부 다 하고 그리고는 이제 실제로 첫 비행을 하게 되는 아주 긴장되는 그런 상황의 비행기인데 이 F-35는 그렇게 해서 이륙을 한 비행기에 대해서 이제는 전술 훈련을 시켜주는 겁니다. 바로 이 비행기 자체가 교관이에요. 그렇게 해서 무장을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기동을 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하는 모든 교관 임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 연말 그리고 올 초까지 일본 미사와 기지, 혼슈 북쪽의 미사와 기지에 이 기체와 이 동료 기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은 올 3월부터 이제 일본의 F-35들이 실제 작전에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F-22하고 동해에서 무력 시위를 같이 하기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일본은 이 기체의 교육을 받고 이제 일본의 F-35들은 이제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국에도 이제 이 기체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본을 다 교육하고 그다음에 한국에 왔다라는 말이 되는데 이제 곧 우리 F-35들도 빠르면 한 7월, 8월 정도 되면 단독으로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되었다라는 방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정말 이 F-35 우리가 40대 도입해서 순차적으로 내년까지 이제 도입 완료되는데 정말로 스텔스기 전투력을 가진 스텔스기 부대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